절연저항 측정을 누설전류 측정으로 측정해도 가능합니까? 의료검사 장비가 24시간 작동되는 장소입니다. 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하기 위해 정전을 하면 몇 주 전에 안내 후 정전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전으로 의료검사 장비를 중단시키면 수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차단기 절체 시 고가의 의료검사 장비가 소손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저항 측정을 누설전류계로 측정하여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수변전 설비 일지를 원격 지침으로 실행해도 가능합니까? 400kVA 특고압을 수전 중입니다. 수변전 설비 일지를 원격 지침 사용량 현황 등 문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 컨설팅 시스템을 통해 원격 지침을 수변전 설비 일지로 대체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임시로 그리할 수 있으나 누설전류 측정 시 비상전류가 측정되어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정전 시 불가피한 경우에 활선 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 수 있는 장비가 나와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은 정전 후 매거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원격 검침으로 가능한 항목은 일부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대처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연저항 등은 원격 검침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은 꼭 따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를 보면 이해 사항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 판단기준 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을 보시면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m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연저항 측정이 어렵다면 누설전류를 상기의 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압의 전로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전기 및 변압기 등의 절연은 전기설비 판단기준 14조 및 16조에 따라 절연내력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견디는지에 따라 정상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LED 수중조명 절연저항 측정 방법 및 절연저항치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LED 수중조명 절연저항 측정 방법도 일반 절연 측정과 동일하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절연저항에 의한 절연저항 값도 150V 미만의 값인 0.1메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측정 시 가능하시다면 수중 조명 등이 수중에 있을 때 측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거가 정상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매거의 접지단 자선과 선에 연결된 라인 쪽을 두 개를 붙이면 0오메가이 나와야 하는데 지침이 아무런 반응 없이 무한대를 가리킵니다. 이러면 매거가 고장인가요? 매거 아날로그형 지침계가 고장났는데 고치는 방법이 있나요? 멀티테스터기로 절연저항 측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거에 두 단자를 붙였을 때 반응이 없다면 먼저 매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 다른 곳의 절연저항도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측정 시에는 꼭 측정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매거의 종류가 많고 제조사가 다양하기에 수리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제조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멀티테스터기는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매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250V, 500V, 1000V의 전압을 선로에 걸어서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기 배선 등의 절연저항 측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높은 전압을 인가해야 정확한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일반 멀티테스터는 가전제품 같은 약전 설비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 절연저항 측정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많은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서 절연저항을 측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설전류계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누설전류계로 측정한다면 몇 mA 이하가 안전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대 절연저항 측정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아파트 자체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13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전류를
1mAh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누선 전류계로 측정하는 것으로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종 유도 및 고조파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절연 저항 값은 측정이 어려우며 정확한 절연 저항 값은 절연 저항계를 통하여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내선 규정에서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으며 22.9kV 아이솔로에 LA는 디스커넥터 부치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디스커넥터 부치명의 구조와 아이솔레이터를 사용한 LA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또한 LA의 1차 측에 설치하는 디스콘 스위치와 위에서 말한 디스커넥터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LA 1차 측에 설치하는 DS는 일반 선로용 단로기를 뜻합니다. DS 부치명 필기에서 DS는 필기 아래쪽 검정색 부분의 명칭입니다. 필기에서 아이솔레이터는 PF 또는 COS를 필기 1차 측에 설치하여 필기 특성이 저하되어 속류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할 경우 휴즈가 끊어져 강제로 속류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필기에 부착된 DS는 필기가 속류를 신속히 차단하지 못할 경우 주열에 의해 DS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며 내부 화약이 폭발하여 접지선을 필기와 분리시켜 속류를 차단합니다. 디스커넥터 내부 구조도에서 가운데 부분이 화약이며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타점총과 비슷한 화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전기선임을 맡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22.9kV, 380/220V, 수전 용량 800kVA, 기상발전기 300kV입니다. 최근에 접지 저항을 확인하였는데 필기 측 접지 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질문드립니다. 접지함에는 변압기 중성점, 필기, 외암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발전기 중성점은 15.9Ω, 그 외에는 6.93Ω로 일정하게 측정됩니다. 그런데 연결된 부분을 풀고 재측정을 하면 변압기 중성점과 외암이 6.93Ω이며 필기가 15.6Ω가 됩니다. 필기는 일종 접지이므로 15.6Ω이라면 접지 저항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접지함 결선이 이 상태로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제43조에 의거 필기는 제1종접지에 해당되며 접지 저항은 15메가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고압가 공선로의 시설화는 필기에 한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필기 단독 접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15.65메가를 15메가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해당 현장의 외암 SA의 제1종접지와 공통접지시키면 6.93Ω이므로 유권 해석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 필기의 접지에서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필기에는 제1종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 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필기를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접지 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 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필기의 제1종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35메가 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선 규정 1445-22절을 보면 동일 개소의 두 종류의 접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접지 저항값이 적은 쪽의 접지공사로서 다른 접지공사를 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필기의 접지는 3250-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른 접지공사와 겸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필기의 접지시 공방법은 IEC 6364에 의하여 설계를 할 경우에는 공통으로 접지공사를 하며 IEC 6364에 의한 설계 방법이 아닌 경우는 분리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기설비 판단 기준 제18조를 보면 6.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공통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저압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 저항 형성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로 인해
저압 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표 18-3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급 밖의 공통접지와 관련된 사항은 KSCIEC 6364-4-4-43 및 KSCIEC 61936-1의 10에 따른다. 따라서 동일 개소의 두 종류 이상의 접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저압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 저항 형성 영역에 포함되어지므로 위험 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지 저항 값이 적은 쪽의 접지 공사로 다른 접지를 겸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기 접지의 경우 3250-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 접지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72조를 보면 1.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은 상용전원 측의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이외의 전로와 비상용 예비전원이 정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비상 예비전원의 접지는 단독 3종 접지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리하는 건물 저압 큐비클에 각 층별로 메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ZCT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층 메인 차단기에서 ZCT가 동작합니다. 그런데 자동이나 복구를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누설전류가 발생하면 자동이나 복구로 해둔다고 해도 계속 ZCT가 동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ZCT 동작했을 때 확인 점검 방법이 궁금합니다. 큐비클, 그 층 메인 차단기와 그 층 분전반까지 연결된 케이블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케이블을 포함한 그 층 분전반 2차 측에 연결된 케이블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확인 점검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누전 경보기가 작동했을 때 복귀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누설 전류가 큰 부하가 일시적으로 동작을 했거나 각 기기의 누설 전류 합이 가끔씩 누전 경보기 설정치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전 경보기 또는 ZCT 불량, 실제 누설 전류 과다가 원인일 수 있겠지만 실제 원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PC 및 전등 부하라고 하였으므로 각각의 PC에서 발생한 누설 전류가 합산되어 누전 경보기 설정치를 순간적으로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기 회로의 누설 전류 및 절연 상태 체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방